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성병 진단을 받고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A씨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으나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성병에 걸려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으나 재발 가능성이 높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가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재발 가능성이 높고 완치가 불가능하면서 요도염을 일으키는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헤르페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보면 A씨는 헤르페스에 감염이 있었고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해서 감염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징역형이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본의 아니게 파트너에게 이제 성병을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좀 활발하다면 검사는 사실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검사를 해보셔야 되느냐, 소변을 받아서 하는 PCR 검사를 해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종 검사, 그러니까 12가지 균 검사까지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흔한 요도염, 성병을 추적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과에 방문하셔가지고 12종 PCR 검사를 하시면 그림과 같은 이제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균 이름이 있고 음성, 양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증상이 없음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었고 이렇게 증상이 없지만 균이 3가지나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어떤 균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이 균은 임균입니다. 임질을 일으키는 임균인데 임질은 이제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100% 성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감염이 되면 대개 7일 이내에 농이 이제 요도에서 나오고 소변 볼 때 화끈거리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게 됩니다. 병원에 빨리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또 의외로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내성균을 가진 임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성병에 감염돼서 오신 분들을 보면 전통적인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질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심하면 여자에서는 폐혈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산도를 통해서 태아에서도 감염을 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콘돔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균은 이제 클라미디아라는 균이고요. 이 클라미디아라는 균은 임질 말고는 요도염을 일으키는 제일 흔한 균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미디아도 이제 성전파성 질환, 성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도 증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 소변 볼 때 약간 따끔거린다든지 요도 끝에서 이제 농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면 병원에 잘 방문하는 그런 세균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클라미디아는 특징적으로 이제 눈에도 염증을 같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항생제 치료로 치료가 잘 되니까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균이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균인데요. 이게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 있고요.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제가 이따가 묶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마이코플라즈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도 2가지 균이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렇게 2가지 균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성전파성 질환, 성매개 감염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이 균은 이제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균이지만 이게 전파력이 좀 있기 때문에 성기를 만지거나 뭐 문지르는 정도에도 감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영장이나 뭐 화장실, 대중목욕탕 이런 경로를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부터는 이제 증상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가려움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약간 따끔거린다든지 이 정도의 증상은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수에서는 무증상도 많습니다. 치료는 역시 항생제 치료로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마이코플라즈마라도 이 호미니스라는 균은 성병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재균으로도 상당히 많고 이 균 자체가 병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성병으로 좀 분류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큰 증상이 없다면 치료는 안 해도 된다라는 최근 결과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있다면 이 균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라는 균을 보시면 이 균은 성매개성 감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상은 굉장히 약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경우가 많고요. 성관계로만 감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항생제로 치료는 잘 되고요. 이제 아까 이 같은 유레아 플라즈마지만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균도 있습니다. 이 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처럼 여자의 질 내에 상재할 수 있는 상재균 내지는 공생균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균도 역시 성병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 이제 40에서 한 50% 정도의 가임기 여성에서 이 균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뭐 어떤 병원성이 있는 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고 검사를 했더니 이 균이 나왔다. 그럼 그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이는 이제 트리코모나스라는 균은 세균이 아니고요. 이게 원충입니다. 원충이 뭐냐면 이제 단세포성 기생충 같은 건데요. 이 트리코모나스는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목욕탕, 수건을 매개로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서는 이제 질염을 일으키는데요. 특징적으로 굉장히 역한 냄새를 일으키고 고름 같은 것도 좀 만들어내고요. 남자에서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다면 요도구, 귀두 끝에 소변 나오는 거기가 이제 빨갛게 붓는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원충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드넬라라는 균은 질내 상재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전체 여성의 한 40% 정도에서 상재균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질내 산도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병원성을 가지고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가드넬라에 감염된 여자들은 이제 질염을 일으키는데요. 특징적으로 이제 피쉬 오더라고 하는데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를 나게 하고요. 그때 성관계를 하면 남자에서도 요도나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가렵다든지 소변 볼 때 살짝 불편한 정도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파트너가 계속 감염돼서 이것 때문에 증상을 일으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남자도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칸디다라는 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곰팡이의 일종인 진균인데요. 이 칸디다도 남자에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어떤 식으로 감염을 일으키냐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이 귀두염이 생겼다. 그럼 칸디다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하지 않고 귀두가 항상 덮여 있는데 귀두가 이제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하얀 막 같은 게 덮여 있다. 이거는 이제 칸디다균이니까 이거는 균도 치료하셔야 되지만 포경 수술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여자에서는 이제 질염을 일으키는데요. 이 질염이 특징적으로 매우 가렵고 치즈처럼 진물이 이제 덩어리가 지는 그런 진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게 매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이것도 뭐 명백하게 성병이고 이건 이제 피검사로 추가 검사를 해야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이제 헤르페스 타입 1, 타입 2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구강에 생기는 게 타입 1이고 이제 성기 쪽에 생기는 게 타입 2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게 의미가 없을 만큼 구강에서도 타입 1, 2 다 나오고요. 성기에서도 타입 1, 2 다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헤르페스가 아까 이제 처음에 뉴스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도 내에도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성기 바깥쪽 피부에 이 수포처럼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거는 이제 치료가 좀 어렵고 몸속에 숨어 있다가 재발을 잘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불치병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수포를 좀 일으켜서 좀 아프고 좀 귀찮게 괴롭히다가 저절로 좋아졌다. 몇 개월 뒤에 또 이제 좀 피곤하고 이러면 다시 재발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균들이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활발한 나이고 그런 상태라면 비뇨기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 비용도 한 3만 원 정도는 가능하고요. 각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유튜버인 것 같은데 그분도 헤르페스 감염을 숨겼다가 파트너에게 고발을 당해서 잠적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병은 본인도 안 좋지만 파트너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